면역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면역력을 키우고 병에 걸리지 않는 법을 아보토로 교수께서 쓰신 책을 읽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면역 저하 때문이다.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발병하는 병의 종류도 변해왔다. 옛날에는 굶주림이나 추위 등 과혹한 환경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과립구가 증가하여 체내에 상주하는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감염증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결핵환원성 중이염, 부비강염, 누런 콧물, 맹장염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맹장을 제거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요즘 질환의 대부분인 알레르기 질환은 온화하고 긴장감 없는 생활에서 만들어진 림프구 과잉의 원인이다. 한창 일하는 사람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점막 파괴 질환, 돌발성 난청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이라는 질병이 그렇다. 또한 같은 중이염이라도 옛날처럼 굼지 않는다. 이렇듯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주로 발병하는 병도 변한다. 최근 다뤄지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도종 바이러스는 일본인 대부분의 성인이 양성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병이 생기지 않고 얌전히 있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굶주림이나 추위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폭주하는데 옛날에는 사마귀로 나타났다. 사마귀는 소위 상피의 과형성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으면 자궁경부의 상피에도 과형성이 되어서 자궁경부암이 되고 내부에서 발생한 것은 자궁근종이 된다. 하룻밤 사이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 몸에 상주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한꺼번에 폭주하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에 냉방을 끄면 좋지만 더워서 잠을 설칠까봐 무심코 계속 켜놓는 바람에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분명 추위가 원인으로 어깨 결림이 생기기도 한다. 자궁근종, 자궁경부암까지 나타나는 것은 냉증에 더하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질병을 백신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접근법이지만 백신은 본래 타고난 면역처럼 강하게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치유력은 약하다. 항원의 일부를 약화시켜서 불활성화한 것이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도 그 힘이 약하고 6개월 내지 1년 만에 소멸된다. 반면에 제대로 병에 걸려서 몸에서 자발적으로 증식한 강한 면역력은 평생 유지된다. 따라서 결국 백신을 맞고 영원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현대학이 만들어낸 백신을 맹신하지 마라. 백신의 효능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자연적인 면역력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병원과 의사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또한 매년 백신을 맞아도 몸에 냉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사실도 말해주지 않는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되어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검사로 이런 시기에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인터페론 치료를 받게 되지만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인터페론은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반면에 약으로 맞은 인터페론은 생리 필요량을 넘어 발한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치료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인터페론의 폐해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인터페론은 C형 간염의 30%에 유효하고 70%의 사람에게는 해를 미치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거나 맞지 않는 사람이 많다. 양리적으로 인터페론은 면역 억제가 강해 부정적인데 인터페론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강해져 공급할 수밖에 없다. 매년 요란스럽게 보도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도 그다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임산부나 의료 관계자가 우선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선별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임산부이기 때문이다.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는 대사가 항진하고 백혈구의 기본인
대식세포가 증가해 있어 류머티즘이나 교원병 같은 질병이 임신 중에 낫기도 한다. 임신이 백신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만큼 건강에 불리한 조건이라면 여성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수명이 긴 경향이 있다. 태아를 유산하는 것은 대개 심장이나 신장의 질환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의 한도를 넘어 증가한 가륙거나 NK세포가 태아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적당할 때는 대사가 항진하여 면역력이 높고 생명력이 강해지는 이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되면 유산하고 만다. 바쁜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너무 바빠서 몸을 해치면 병에 걸리지만 적당한 긴장이라면 대사 항진에 의해서 생명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백신 접종의 경우에 임산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 자녀를 8, 9명씩 키우던 옛날부터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사는데 저개발국이든 선진국이든 그런 경향과 반대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여성을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로 많은 림프를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임신이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며 림프 그 수도 많아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고 통통한 것이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혹독한 체험을 미연에 예지하고 그에 맞춰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활 속의 지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병을 치유한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데는 원인이 있고 병에 걸렸을 때 몸은 통증과 발열 등과 같은 반응을 일으켜 나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을 것이다. 예컨대 허리 통증은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허리 근육에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 결국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혈류를 회복하기 위한 반응이다. 거기에 팥을 붙여 혈류를 막아버리면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감소하지만 스스로 나을 기회를 잃고 만다. 농부의 경우에 고된 추수가 끝난 뒤에는 무릎도 허리도 욱신거린다. 옛날부터 일본인은 근처 온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서 요통이나 무릎 관절통을 치유하고 혈류를 증가시켰다. 화상도 열을 식히면 변하지만 화상을 입었다고 해도 일주일간이나 차게 식혀서는 안 된다. 화상이나 햇볕에 걸렸다면 고통스러운 증상을 억지로 중단시키기보다는 저절로 낫기를 기다려야 한다.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치료하기 이전부터 인류는 경험에 의해 터득한 지혜를 발휘하여 치유해 왔는데 의학학 기술이 지나치게 발달한 나머지 인간 본연의 치유력을 간과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대학에서 약의 이름이나 작용을 외우거나 병명과 연관시킬 궁리만 할 뿐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힘에 대한 지식을 도외시하고 있다. 의료 정서장의 입장에서는 대정요법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의료란 몸에 나타나는 반응은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증상의 원인이 되는 무리한 생활이나 잘못된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조언하는 의료가 되어야 한다. 환자들 역시 병원에 갈 때 기본적으로 안 좋은 몸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호소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나 삶의 자세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대체하는 것이 약을 끊는 방법이다. 그것도 악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의 몸이 치유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생활 속의 지혜 두 번째, 복근을 단련하고 빨리 걷는다. 옛날 아이들은 얇은 옷을 입고 밖에서 놀았다. 그렇지 않아도 대사가 활발하고 체온도 높은데 뛰어놀아 열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을 발산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의 양말을 벗기거나 얇은 옷을 입혀 키웠다. 지금은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얇은 옷은커녕 두껍게 입지 않은 추워서 견딜 수 없다. 열을 만드는 근육도 적어졌기 때문에 저체온이 된다. 젊은 여성 사이에 요가나 훌라댄스처럼 몸을 움직이는 취미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역시 건강하다. 그런데 일만 하는 여성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저체온이 되어간다. 근육이 적기 때문에 냉증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취미로 몸을 움직이는 여성은 땀을 흘려서 신진대사가 좋기 때문에 매우 발랄하다.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근육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본래는 냉증으로 고민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남성도 냉증인 사람이 많다. 그런 남성은 몸을 단련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근육으로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등이 구부정하고 목이 거북목처럼 된다. 자세나 외양만 보고도 저체온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먹이를 찾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생명력으로 넘친다. 우리도 동물에게 운동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도 수많은 약을 먹으며 병원에 가는 사람과 바디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건강의 기본 철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복대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복대 역할을 하는 복근을 단련하는 것이다. 복근, 배 쪽은 등 쪽 근육은 빠르게 걷고 계단을 오르며 무거운 것을 드는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얼마든지 단련할 수 있다. 또한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냉증이 없는 몸 만들기에 공헌한다. 예컨대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은 근육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근, 배근이 몸을 완전히 고정하기 때문에 선발 회전도 몸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직접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면 알겠지만 천천히 걸을 때보다 복근에 당겨져서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 냉증이 없는 몸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느긋하게 산책하지 말고 복근과 배근에 힘을 주어서 중심을 잡고 빠르게 걸어야 한다. 빠르게 걷기를 많이 하면 평균 수명이 2년에서 7년 정도 늘어난다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스티브 모어 박사가 발표하기도 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을 지속하면 그만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생활 속의 지혜 세 번째는 자세를 바꿔서 냉증을 떨쳐낸다. 빠르게 걷거나 달려도 좋지만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달리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 지금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달릴 수 있지만은 앞서 말했듯이 73kg이었던 시절에는 무릎이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서 달릴 수가 없었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의 사람은 굳이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세 교정만으로도 얼마든지 복근과 배근을 단련할 수 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기본 개념은 배꼽을 허리 쪽으로 끌어당겨 허리를 반드시 세우는 것이다. 배꼽 아래 9cm 지점에 힘을 주면 같은 효과가 있다. 구부정한 자세, 바른 자세, 골반 건강한 자세가 딱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등 근육만 펴려고 해도 힘들고 턱을 당기려고 하면 배근에서 힘이 빠진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내밀면 힘이 빠진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내밀면 배근이 펴지고 턱이 당겨지는 좋은 자세가 한 번에 완성된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복근도 배근도 긴장하기 때문에 저절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이다. 바른 자세로 서기는 나는 가끔 지압을 받으러 가는데 지압사로부터 턱을 당겨라 등을 펴라는 말을 듣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세가 안정되지 않지만은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기만 해도 자세가 안정이 된다. 그 자세로 빨리 걷기를 하면 저절로 활동량이 늘게 되고 겉보기에도 훨씬 젊어 보인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더욱 늦은 시점은 없다. 지금 당장의 실천에 옮기면 좋다. 이 자세 덕분에 복근과 배근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한층 강화된 운동을 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니 타격 연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야구 방망이를 휘둘려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근육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출장을 가도 투숙한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팔굽혀펴기를 하고 가로대기의 지르기와 차기 연습을 하여 근육을 나름대로 단련을 하고 있다. 가로대. 이 참 운동을 이렇게 적당히 삶의 목표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다 최선을 다해 단련하는 것은 근육만이 아니다. 나는 내를 단련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이 어느새 실력이 향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본인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재능과 성장 배경의 영향을 받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프로 바둑 기사라고 해서 누구나 정상에 서는 것은 아니며 평생토록 한 번도 타이틀을 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에게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 있다. 노력하여 최고의 기사가 될 수 있었다면 모두 하부 요시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최고의 고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 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힘 때문인 것이다. 근육 트레이닝도 그렇지만 취미에도 지금이 한계인지 아직 향상시킬 여지가 더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더 해낼 수 있다면 노력하면 된다. 나는 지금 바둑 5단이지만 얼마든지 6단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바둑을 시작할 때는 5단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고 나서야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굉장해라고 생각했던 5단도 일단 되고 보니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은 한계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대해서 스스로 터득하고 연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취미든 운동이든 아직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나름의 최고점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과 바둑을 뜨면은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차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자신보다 강한 상대가 맞서면 압박감을 느끼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 하지만 도중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패닉 상태가 빠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것은 프로도 마찬가지다. 칠 때는 누구에게 패닉이 빠져서 더 이상 내 활동이 따르지 못한다. 나의 바둑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패닉 상태를 체험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장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